이번 시간에는 중독자를 위한 해결 중심 상담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결 중심 상담의 개념과 적용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결 중심 상담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우선 해결 중심 상담은 단기 치료입니다. 중독이 단기적으로 고쳐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 중독에 대한 치료가 장기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이런 상담 방법이 기존의 접근법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별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또 이 매력적인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담자의 강점과 이전의 성공 경험에 기반을 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해결 중심 상담은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문제와 진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해결책에만 관심을 두자는 거죠. 따라서 이 접근법에서는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치료에서는 무엇보다도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가 명확해야 해결책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결 중심 단기 치료가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상담 해기수와는 상관없이 목표가 성취되면 그냥 종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해결 중심 상담이 어떤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 중심 상담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의 어두운 면을 들먹이지 않고 미래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그런 예외 상황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가정하죠. 세 번째는 이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수정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1960년대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가 소개한 개념인데요. 이 멕시코만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 텍사스주에서는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곳의 작은 기상 현상이 먼 곳에서는 아주 큰 기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비 효과를 해결 중심 상담에서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해결 중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족원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아주 엉망이더라도 어느 한 가족원이 작은 행동 하나를 긍정적으로 바꿨을 때 나중에는 온 가족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해결 중심 상담에서 모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과 자원을 파악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해결을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과 행동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이 상담자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보인 반응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이 내담자가 변화의 전문가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해결 중심 상담은 내담자 중심 상담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결 중심 상담의 적용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이 앞서 설명한 것들의 기초에서 이 적용 원리들을 요약하면 이 내담자의 성공과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협력해서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요약해 보면 문제가 아닌 해결에 집중하는 상담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원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병리적인 측면이 아닌 건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해서 이 상담에 활용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과거력을 탐색하는 그런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 중심 상담은
이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개념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것이기도 한데요. 해결 중심 상담을 적용할 때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부터 시도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작은 변화를 먼저 유도하고 그것이 큰 변화를 또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해결 중심 상담에는 이 해결을 위해서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깁니다. 변화 없는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적용 원리로는 이 범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고 또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음을 사용합니다. 해결을 위해 이제 특정한 이론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정해진 규범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란 점입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에게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담자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내담자가 변화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와의 이 협력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하신 이 해결 중심 상담의 중재 방법들을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외 상황 기법을 중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외상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중독자가 중독 행동을 하지 않는 예외적 사항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예외상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죠? 라는 되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모든 중독 행위에는 이 예외가 존재하고 또 중독자에게도 수많은 예외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사항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 사실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점은 상담자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중독자인 내담자가 이 문제에서 예외가 되는 사항을 진술할 때마다 예외 사항을 구체화해 주는 일, 이게 조금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늘려야 되는 그런 스킬들인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중독자에게 그런 예외 사항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등을 질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묻는 기적 질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사항을 상상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아닌 변화에 집중해야 하는 적용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해결된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합니다. 내담자가 기적이 일어난 후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때까지 상상을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해결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음 살펴볼 기법은 목표 협상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은 결국 해결은 중독자인 내담자 본인이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중독 치료에서는 중독자가 혼자 중독을 이겨낼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중독 분야에서는 이 접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인 중독 상담은 내담자의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이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선택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것이어야 실제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상담자가 혼자서 정한 목표에 이 내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효과를 기대하기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상담자의 목표와 내담자의 목표가 차이가 있다면 이 합의된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합의된 목표가 진정한 문제 해결로 이끌 수 있는 거죠.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함께 해결책을 선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면서 또 과제를 부여합니다. 치료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과제가 포함되는 겁니다. 과제를 부여하는 건 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죠.
또 과제를 부여할 때는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 또 확인을 받아야 하죠. 실제로 그 과제를 하는 것은 상담자가 아니고 내담자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동의하지 않는 과제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내담자가 실행하는 것이 해결의 이 효과를 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되도록 격려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과제는 쉽고 단순한 것이 좋은데요. 또 특히 중독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중독자들은 중독 행동 외에 다른 행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고, 또 중독에 대한 갈망이나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중독 행동 외에는 다른 행동에 집중하기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해결책들을 계획했다면 해결책 중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점차 어려운 것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은 거고요. 과제를 부여하면서 상담자는 이 변화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내담자가 느끼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서열화하면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담자가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죠. 이 해결 중심 상담이 아무리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중독된 행동은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가 변화를 쉬운 것으로 여기고 또 과제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 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과제 수행하는 것에 실패하면 자기 효능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중독자가 이 과제 수행을 실패한 경우에는 치료자가 잘못 안 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또 사과를 하고요. 다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서 적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독 상담을 위한 이 해결 중심 상담에 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중독자들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 타인의 이 비난을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나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또 이 해결에만 집중하는 이 접근법에 저항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중독자들을 위한 해결 중심 상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접근 방식은 여러분들이 중독자를 상담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옵션입니다. 따라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접근법에 관해서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